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저것 좀 악재들이 좀 겹쳤어요. 얼마트는 4분기 실적이 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문제였습니다. 홈디포도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S&P 글로벌에서 이제 PMI가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서비스업이 좀 강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합치면 결국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가 조금씩 더 부추겨지는 측면이 있어요. 월마트와 홈디포의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증시에 안 좋은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고 거기다 이제 침체 우려까지 조금씩 더해지면서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10년물 국채가 4%에 근접했다. 거의 턱밑까지 왔어요. 그리고 월마트의 소비 둔화 전망 이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월마트고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찾아주신 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현님 반갑고요. 누수의 달인 나빠손님, 이신의 막내님, 폴0118님, 내마음신쿵님, 유목민님 감사합니다. 누수의 달인 나빠손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기님, 왈드님, CJ님, 흰님, 정진호님, 맨날 이게 잘 안 보여서 이종국님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라멘트님, 육계장님, 라이언데디님, 천사 루시퍼님, 서장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좀 잘 쉬고 왔으니까 또 한번 오늘 분석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오늘 이제 그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2.5%, S&P 500 그리고 다우가 각각 2%, 2.06% 다 2% 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다우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지웠어요. 오늘 거의 690 몇 포인트 하락해서 7포인트인가요? 그래서 7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S&P는 종목의 9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10년만기 국채금리는 한 3.962까지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안 좋았습니다. S&P 500 맵으로 보시면요. 오늘 빅테크가 좀 많이 내렸죠. 애플 2.6%, 구글 2.69%, 아마존 똑같이 2.69%, 테슬라 5.25%, 마이크로소프트 2.09%, 엔비디아 3.43% 많이들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볼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는 측면 조금 더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뉴스타트 참여 중단,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탈퇴한 건 아니고 당분간은 자기네가 이걸 하진 않겠다. 이렇게 중단 선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전 최악은 아니지만 어쨌든 긴장감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보도인데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에 좀 힘을 실어주고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과 계속 힘겨루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힘을 좀 받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별도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이끄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딱 붙어서 계속 같이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도 중국이 있으면 좋고요. 그동안 이제 러시아는 중국에서부터 IT 제품 이런 것도 수입도 하고 중국에 이제 원유 같은 수출도 하고 서로 이제 이득을 보는 관계였죠.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관계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좀 더 벌어지겠죠. 계속.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결코 우크라이나에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장감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비관론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당분간은 조금 이런 금리 우려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일 이제 2월 FOMC 회의록이 나오니까요. 회의록에서 이걸 부분을 이런 우려를 좀 덜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커질지 그게 내일 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마트부터 하나씩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월마트가 4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4분기는 이제 월마트는 회계연도 종료 월이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뭐 이렇게 매출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마감을 하는데 4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치를 다 넘겼습니다. EPS도 넘겼고 매출도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고 부분은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요 전분기인 3분기가 10% 넘게 재고가 급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괜찮았네.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월마트로 많이 넘어왔다고 해요. 이건 아무래도 고소득자들도 이제 계속 인플레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더 싼 데로 싼 걸 찾아야 되겠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뭐 싼 가격에 뭐 판매한다 뭐 이런 걸 뭐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장 매장이 많기도 하고요. 실제로 월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식료품을 많이 사거든요. 가장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월마트를 이렇게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월마트에 고소득자들도 많이 온다는 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뭐 유기농 매장, 뭐 홀푸드나 이런 데 많이 비싸지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월마트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좀 소비 부문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도 돈을 아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마트가 이날 동일 매장 매출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죠. 새로운 회계연도의 동일 매장 매출. 이제 소매 쪽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 지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휘발유를 빼고 한 2에서 2.5%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월가 전망치가 3%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월마트가 이제 가격 경쟁력, 협상력이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업체니까 이제 납품한 업체들한테도 이런 그런 소위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가격 측면에서 야 니네 싸게 줘라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매출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전망치긴 하지만 소비가 좀 둔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월마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월마트 실적은 당연히 좋죠. 월마트 실적 측면에서 보면 고객군이 넓어졌으니까 좋은 건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좋지는 않다. 추가로 이제 홈디포도 오늘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홈디포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도 미달을 했어요. EPS는 소폭 상회했지만 매출이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같은 경우는 동일 매장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하겠지만 월가 전망치에 못 미치는 거였죠. 근데 홈디포는 제자리 걸음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해 좀 소비가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비가 둔화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 그 강세론자들이 생각해왔던 게 노 랜딩 아니면 소프트 랜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소비가 계속 버텨줘야 돼요. 인플레이션 둔화하면서 소비가 버텨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PPI까지 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적끈적하구나. 끈적끈적하면 소비가 더 오래 버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마트의 실적을 보니까 소비가 둔화하네. 생각보다 오래 못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특히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볼 거는 홈디포가 이날 직원 급여 인상에 10억 달러 쓰겠다. 홈디포도 고용 인원이 되게 많아요. 뭐 44만 7천 명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월마트가 직원들 최저임금을 인상해 준다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시간제 직원 급여 인상에 10억 달러를 쓰겠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임금 인상 요인 남아있다. 왜냐하면 월마트가 올렸죠. 홈디포가 올렸죠. 그럼 다른 데는 안 올릴까요? 다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중소매장 같은 경우에도 연쇄 효과로 조금씩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인상 요인도 남아있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이제 월마트 실적이 있었는데 4분기 실적은 좋았다. 근데 가이던스가 나빴다. 홈디포는 4분기 실적도 매출 부분에서는 월가 실적을 맞추지 못했고 가이던스도 좋지 않았다. 이런 좋지 않은 소비는 노랜딩이나 소프트 랜딩을 바라는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신호다. 왜냐? PPI 이후에는 소비가 더 오래 버텨줘야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소비가 생각보다 둔화하는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 안 좋은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뿐이냐? 이것뿐은 아니었어요. 추가로 오늘 이제 S&P 글로벌의 2월 PMI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이 좋았어요. 50.5. 50 이상이면 이제 확장이고 미치면 수축이잖아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았어요. 1월만 해도 그러니까 1월만 해도 50을 밑돌았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이 좋다는 거잖아요. 서비스업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을 수 있겠네. 물론 경기 좋다는 거는 그 전에 강세론자들의 주요 근거가 됐었죠. 근데 이제 1월 PPI 이후로 좀 무게추가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PPI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그 얘기는 더 많은 긴축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제조업 PMI도 조금 개선됐어요. 여전히 50 미치지만 그 숫자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계속 경제가 강하다는 근거들 이게 계속 이어지고 뭐 소비도 다시 더 좋아지고 그 고용도 계속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된다면 물론 연착륙을 위한 근거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많은 긴축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늘 S&P 자료도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즉 S&P 오늘 자료도 긴축 우려를 조금 더 확대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증시에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시면 S&P 자료가 오늘 오전 9시 45분에 나왔거든요. 9시 45분에 10년 국채금리가 3.911%였어요. 근데 나온 직후에 3.95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국채금리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중간 요 사이에 뾰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9시 50분이잖아요. 45분에 자료가 나온 직후부터 뾰족하게 갑자기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뭐 3.96까지 막 올랐었어요. 3.96대까지도 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S&P 자료 나온 이후에 국채금리가 올랐다. 그 얘기는 더 많은 긴축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S&P 자료도 시장에는 부담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택시장은 최악에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느낌 있다는 자료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좋죠. 계속 마이너스가 안 좋은데 오늘 이제 1월 기준주택 판매 수치를 보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7%다. 당연히 이제 오늘 전망치도 좀 밑돌았어요. 마이너스 0.7%인데 이
감소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감소하고 있다. 좁아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아직 좀 섣부르긴 한데 어쨌든 주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 주택을 좀 나눠서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은 조금 바닥을 치고 조금 나아진다는 느낌이 하여튼 그 어떤 바닥 언저리에서 계속 있다. 오피스는 계속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맨하탄만 해도 지금 계속 안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률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직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맨하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새로 재개발하는 지역 이런 데들은 뭐 인기가 많고 좋지만 기존에 있던 오피스 건물들은 좀 그 사무실 채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주택 부분은 조금 나아진다. 이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나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서비스업은 계속 강하고 이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이제 미국 PMI 나오면서 유럽 지역도 같이 나왔거든요. 유럽 지역의 PMI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영국도 50 밑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유로 지역 모두 서비스 부문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이 강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서비스업 물가가 견고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회복력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꼴 인플레이션이 견고하다 그 뜻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부문, 인플레이션 부분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경기가 강하다는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금리를 촉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꾸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로 야덴 리서치의 에드 야덴이는 연착륙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는 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연착륙 확률은 40%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면서 노랜딩 어쨌든 뭐 경제는 뭐 계속 강하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노랜딩 같은 경우에 기준을 GDP 성장률 2에서 3%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확률도 한 20% 한다. 하드랜딩은 20%,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노랜딩 이것도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건 완전 오버슈팅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확률은 한 60%, 40 더하기 20, 60%, 안 좋은 확률, 즉 증시가 하락할 확률 4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대4 정도로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저금리가 5.5에서 5.7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참고삼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 관련해서는 그 미국 본방학이 4월 둘째 주 정도 되거든요. 뭐 이게 뭐 다 주마다 다 다릅니다. 주마다 다르고 같은 주에서 지역마다 그 또 학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4월 둘째 주 전후로 본방학이 뭐 한 일주일 쉬어요. 일주일에서 뭐 열흘 가까이 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놀러 가겠죠. 그래서 이제 3, 4월에 미국 국내선 항공료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사실 본방학 때 여행 가려면 지금 이미 다 예약을 끝냈어야 돼요. 한 최소 1년 전에는 다 예약을 보통 하거든요. 1년 전에 보통 다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 어쨌든 다 높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20% 높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중미, 뭐 칸쿤 이런 데도 다 멕시코니까요. 미국에서 많이 가니까 멕시코와 중남미 가는 거는 지난해보다 60%당 60% 이상 높다. 카리브해 38%, 유럽 45%나 비싸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공편이 모든 인플레이션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극히 한 일부분이죠. 일부분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쨌든 해외여행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 꼭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본방학 때 뭐 미국 국내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 렌트비 그다음에 뭐 호텔 요금 이런 것도 같이 좀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그런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 뭐 식당도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1차로 이제 본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본방학 때 좀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상승 우려 이런 건 결국 또 침체랑 계속 다 연결되잖아요. 뭐 이제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은데 결국 침체랑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침체 관련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나 노 랜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지표로 나온 거는 결국 이제 지나간 자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침체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료 가지고 침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분기 지금 상황이 올해 최고치일 수도 있다. 주식 기준입니다. 증시 기준입니다. 최고치일 수 있다. 갈수록 랠리가 힘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주식 인덱스 투자할 때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마이클 리스는 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개월 내 26%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얘기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최저금리가 올라가는 거면 중립금리도 결국 따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최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립금리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니까. 중립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중립금리도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최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장기로 봐서도 연준이 운용하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건 아니다. 좋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계속 연착륙 가능성 높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로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만기 국채가 4%를 넘나들어도 경제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0.75 그러니까 이제 3번인 거죠. 3월, 5월, 6월 3번만 금리 인상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프 킬버그 이분은 아직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뭐 이렇게 포기할 때 아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국채금리 수준이 지금 높기 때문에 증시 입장으로 보면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잡히고 그러면 금리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매수 기회다. 거꾸로 보는 거죠. 매수 기회다. 아직 더 상승할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국채금리 관련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곧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 신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며칠 동안 그동안 계속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내일 회의록을 좀 봐야 국채금리도 좀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 국채금리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도 방향을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되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전문가들도 멘트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증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꼭 안 좋다고 계속 움츠러들고 그렇게 있을 수만은 또 없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또 계속은 앞을 또 내다봐야 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 회의록을 좀 보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또 PC도 나오니까 PC도 조금 더 보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쌓아갈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 이제부터는 좀 이제 말씀드릴 거 Q&A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